자, 또 진도를 빼야 되겠죠. 자, 오늘은 대단한 이의 주제 5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갑니다. 교과서 56페이지 폈죠. 자, 위에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됐죠. 자, 여기 줄 한번 칩시다. 율령, 그 다음 유교, 불교, 그리고 성리학.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죠. 동아시아 문화권 하면 율령과 유교, 불교, 성리학, 그리고 교류. 참고로 여러분들 선배 때는, 그러니까 작년 선배들까지는 동아시아 문화권 하면 아마 뚝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한자, 불교, 유교, 율령 그렇게만 적혀 있을 건데 올해부터는 책이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불교는 그대로 있고, 그죠? 율령과 유교는 한 세트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이 또 따로 튀어나왔고, 한자 대신에 교류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그죠? 한자 하나만 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서로 이제 주고받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그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리학도 추가되었습니다. 단순히 유교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 성리학이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중일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뭐 자세히 들어가면 뭐 밑도 끝도 없겠지만 조금은 달라졌다 정도 기억하시고. 자, 율령과 유교 돼 있죠, 그죠? 율령과 유교. 자, 율령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죠? 우리나라 국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왜 이렇잖아. 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뭐 국회의원 얼마나 있고, 그리고 그 헌법에 소속된 형법에는 뭐가 있죠? 그죠? 뭘 잘못하면 어떻게 처벌받고, 그죠? 최고 몇 년까지 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설명서, 가이드라인, 가이드북, 혹은 지침서겠죠, 그죠? 왜? 뭐 대한민국에 사는 뭐 나진수가 쪼대로 대한민국 굴려가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쪼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헌법, 그리고 헌법 안에 소속된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그쵸?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죠? 자, 그런데 제목이 율령과 유교입니다. 율령은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의 정치 제도 혹은 뭐 법 요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유교랑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일종의 테마 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제1테마는 뭘까요? 우리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죠.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테마로 하는 헌법 제도를 굴렸던 것이고, 자, 우리 동아시아 지역은 유교를 테마로 하는, 그죠? 유교를 테마로 하는, 유교에서는 뭐를 강조하죠? 그치? 인, 의, 예, 지. 예를 들어서 충, 효, 그죠? 충과 효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 제도를 운영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 스타일에 입각한 국가제도 혹은 법을 운영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딱히 이해 안 돼도 시험에 여기까지 자세히 안 나오니까 자, 갑시다. 자, 한자와 종이 돼 있죠, 그죠? 그지? 자, 다호리, 유적, 붓 여기 다 쪼개져 있지만 끝에 보면 그죠? 돼 있죠. 한자가 정인술 짐작할 수 있고, 제지술 종이. 그래서 한나라 후한 때에 채륜이라는 분이 만든 종이. 그래서 그 외에도 비단, 목간, 죽간 이런 것들이 쓰여졌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죠? 그렇게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해 갔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율령 제도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율령이라는 것은 유교 스타일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 길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나 요럴 때에 준천국 시대에 사람들을 마구 지 쪼대로 애들을 뭐 밑에 사람들이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국가제도, 그죠? 그 당시의 헌법이라 그랬죠, 그죠? 율령에 기초해서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린 거고,
거기에 그 스타일이 뭐다? 유교 스타일이 좀 많이 녹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미 기원전, 그죠? 뭐 3세기, 4세기니까 2000년 전에 벌써 중국은 어떻게 한다고? 그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죠? 글로 쓰여 있는 국가 제도, 이 틀에 의해서 뭔가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별표 주세요. 요거는 제가 왜 별표를 쳐놨냐면, 자, 이제 진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진시황의 진부터 출발해서 한, 뭐 중간에 또 5호 16국, 그리고 위진 단묵조 시대, 그러고 나서 이제 수나라 당나라로 오죠. 그죠? 당나라 때가 되면 이 율령이라는 것이 완전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령 격식의 의미는 여기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율은 심플하게 하면 니 이렇게 사고 치면 이렇게 처벌받는다. 요즘으로 치면 형법입니다. 형법. 됐죠? 그 다음 영은 국가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청소년 몇 살부터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당나라 때는 15세, 13세 이상이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율이란 것이 잘 보면 여기에 남편이 죽고 상복을 벗더라도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데 여자의 조부모나 부모가 아니면서 억지로 혼인시키려고 한 자는 어떻게 된다? 도형 1년에 처한다. 강제노동입니다. 뭐고 한마디로 남편 죽고 이제 초상 다 치르고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새끼들하고 키우고 하려면 새 남편 구해가 살아야 되는데, 그죠? 지금 억지로 결혼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재혼 거의 쉽지 않겠죠. 그죠? 그죠? 자, 바로 국가가 백성의 생활에 유교윤리를 적용하려 했다. 그래서 유교에서 남존여비라든지 혹은 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좀 당시 여성들한테는 좀 차별적인 요소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유교 스타일을 당시 국가 제도와 법에 적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제1 테마로 민주주의 스타일로 국가를 헌법을 만들었듯이, 그죠? 당시에는 유교 스타일로 국가 제도를 만들었다.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 율령이라는 게 맨 처음부터 그렇게 유교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춘추 전국시대에, 그죠? 부국강병의 하나로서 여기 보면 법과 유가 있죠. 그죠? 제자백가 기억나죠? 그죠? 자, 그 제자법가들 중에서 자, 바로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가 법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체를 통일했죠. 자, 법은 형벌과 법의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이 잘 써 있으면 국가가, 그죠?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지? 근데 문제는 법을 너무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망했죠. 그리고 진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통일하고 일찍 망하고 나서 꿀밭 나라가 어느 나라고? 한나라. 한나라는 진나라가 일찍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무제. 자, 유학자 동중서 꼭 기억하세요. 한무제 동중서. 그래서 이 건의를 받으러 유교를 발전시킵니다. 진나라는 물건잽이 다 걸리면 손목을 자릅니다. 한나라 때도 비슷하게 법을 가져왔지만 이런 거죠. 유교를 거기에 믹스한 겁니다. 유교에선 충과 효를 강조하죠. 내가 어물집에서 잉어 한 마리를 훔쳤는데 예전 같으면 진나라 때는 손목이 잘리는 건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니 그거 몇 셉 있는데? 집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약 살 돈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잉어 한 마리를 훔쳤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죠? 그냥 또 잡았으면 그냥 그렇게 훔쳐갔으면 손목 잘라야 되는데 이게 엄마를 위해서, 그죠?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효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봐주고 회초리 매트 때려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볼 때 아하, 그래 뭐 그래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건데 이해를 해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저 비록 도둑놈이긴 하지만 저 엄마를 위해서 나름대로 효자 아이가 도와주자. 뭔가 좀 훈훈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됐죠? 예전에 그냥 손목 자르는 것보다는 그죠? 절대 안 훔쳐야지 그런 엄격한 무서운 분위기보다는 좀 뭔가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제대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람들 어릴 때부터 충이 중요하고 효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유교를 잘 아는, 유학을 잘 아는 유학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서 한나라 때부터는 그렇게 유교를 토대로 하는 법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유교 경제를 가르치는 태학 설치합니다. 그리고 공자를 기리는 문묘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도 뭐 충과 효가 중요하다. 저 공자라는 분이 그죠? 충과 효를 강조했고 인과 예와 의를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엄격한 법이 있지만 그죠? 그렇게 충, 인, 의, 예, 지 요런 유교의 덕목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가 따뜻한 사회에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강요하고 가르치고 했던 겁니다. 자, 즉은 자 유학 가르치는 태학 그리고 문묘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자, 한나라는 법치와 육아 사상을 조화시켰다. 됐죠? 엄격한 법치에 유교를 그죠? 스타일로 입혔다. 이렇게 한나라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북위가 나와야 되는데 북위를 점프하고 바로 당나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수나라, 당나라 요거는 진나라, 한나라랑 비슷한 운명체라 그랬죠. 그죠? 진은 열심히 통일해 가지고 후딱 망하고 한나라가 꿀 빨고 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진남북조를 통일하고 나서 잘 나가다가 망하고 당나라가 진짜 꿀을 빨았죠. 그죠? 자, 어쨌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나라 때는 이 율령이라는 것이 완성체가 되는 시기. 그래서 율령격식의 체가 완성되었고, 자, 우리나라 헌법처럼 그죠? 중앙에는 삼성육부와 같은 정치기구, 그죠? 율령격식에 의해서 삼성육부라는 정치기구를 두겠다. 그리고 지방에는 주와 현, 그죠? 뭐 경남도지사, 거제시장, 뭐 이런 식으로 주와 현 이런 걸 만들어서 뭐 그죠? 보낸 거고. 그 다음 역시 수나라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 그죠? 유학을 중심으로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율령 체제이기 때문에 유교 스타일의 율령 체제이기 때문에 유교를 잘 아는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 이렇게 교육기관을 둡니다. 유학교육기관. 그리고 국가 제도 자체가 스타일이 뭐라고? 유학이기 때문에 유교이기 때문에 유교를 잘 아는 사람을 뽑는 과거 제도를 실시했죠.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줄쳐봅니다.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요거는 이제 당나라의 제도입니다. 별표 잔인하게. 자, 이건 뭐냐면 당나라가 백성들한테 그냥 세금을 뜯고 그냥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국가제도 율령에 의해서 균전, 농민들에게 땅을 지급합니다. 물론 균전은 북위 때부터 있었던 제도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가가 농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을 마련해 줬다는 거고, 그러면 농민들은 이렇게 지급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면서 남은 일부를 이렇게 세금을 낸다거나, 그죠? 근데 이렇게 세금 내는 것 말고도 잡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번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농민들은 1년에 한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국가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뭐 도로공사라든지 하수구 청소, 뭐 건물 성곽 쌓는 거, 성 쌓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안 하고 대신 뭐 돈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된다? 부병제, 군대도 가야 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그죠? 국가가 준 균전을 가지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죠? 물론 뭐 어찌 보면 참 이상적인 제도지만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당나라 황제부터 시작해서 국가 관리 전체가 좀 똘똘해야 되고 열심히 한락해야 되겠죠. 백성들 위해 군림말락하면 안 될 거고, 백성들도 꼼수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고 빵빵하게 먹고 살면서 그죠? 군대 갈 수 있는 힘도 키워야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당나라가 탄탄하게 잘 굴러갔을 겁니다. 뭐 모든 제도라는 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되죠. 자, 어쨌건 요 모양 꼭 기억해 두시고, 그죠? 자, 어쨌건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당나라의 국가제도, 당나라의 율령격식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삼성육부라든지 뭐 물론 이렇게 유학을 더 씌우다 보니까 여자들한테는 조금 불편해진 그런 법률을 적용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봐도 그죠 대단한 거죠. 국가가 그죠 기본적인 생계를 책임지고 또 백성들은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의무를 다하는 시스템. 그죠? 그러니까 이미 천년 전인 당나라 때에 어떻게 이런 국가제도, 율령, 헌법이 완성되었다 정도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봐도 좀 괜찮은 국가제도, 율령인데 그러면 당시 중국 이 당나라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이걸 그냥 요 대단한데 하고 보고만 있었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자료 사변입니다.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사세기 뭐 이런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어쨌건 당나라 때가 되면 율령 체제가 거의 완벽해지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도 율령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좋은 제도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그지? 자, 동아시아 각국이 중국의 율령을 수용할 까닭은 무엇일까요? 뭐 쩌니까 최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당나라의 율령을 수용했기 때문에 뺏겼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율령 유학 스타일의 율령이죠, 그죠? 유학 교육기관인 태학 세웁니다. 고구려도 발해도 마찬가지. 삼성육부, 이성육부 요거는 나중에 좀 이따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국학, 주자감, 국자감 이렇게 전부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다라는 것. 왜? 계속 얘기하잖아, 그죠? 이 당시 율령은 무슨 스타일이다? 유교 스타일. 그죠? 유교가 테마다. 자, 일본은 다이오 율령, 이간팔성제 기억해 두시고, 자, 공통점이 뭐다? 모두 율령을 수용해서 통치 제도를 정비했다. 됐죠? 중국의 당나라의 통치제도, 율령이 아주 깔끔하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통치제도를 정비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중국의 율령. 근데 무조건 뺏긴 게 아니라 기존의 신분 질서나 관습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수용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것도 V표. 자, 일본의 쇼쇼인이라는 절에서 그죠? 그 쌓여있던 책 중에 책 그 표지 사이에서 종이 쪼가리가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신라 촌랑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신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 쪼들거든 게 아니고 그죠? 율령에 의거해서 그죠? 이 세금을 걷었다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요거 별표 잔인하게 치세요. 별표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여기 네모 박스 쳐놨죠. 박스 쳐놓은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박스 쳐놓고 그죠? 자, 각 나라의 제도입니다. 당나라의 율령에 따르면 당나라의 중앙정치기구 삼성육부가 있습니다. 황제 아래에 그죠? 국자감 아까 얘기했죠. 교육기관이죠. 황제 비서성, 어사대, 그죠? 황제 직속 검찰 뭐 이런 겁니다. 중서성, 그다음 문화성 이 두 개의 부서는 일종의 조칙,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육부, 여기 바로 상서성에서 처리하는데 상서성이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관리의 인사, 그죠? 이 사람을 승진시킨다 혹은 탈락시킨다 하는 거는 이부, 그리고 호적, 그죠? 재정, 호부. 그 다음 예의는 가르쳐야 되죠, 그죠? 그리고 외국 손님 왔을 때도 예의를 다해야 되죠. 그래서 의례, 교육과 외교를 담당했던 예부, 병부, 군사, 형부, 사부, 그리고 토목, 건축, 공부 되어 있습니다. 자, 발해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면서 다르죠, 그죠? 그죠? 좌사정, 우사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육부가 충인의, 지예신 이렇게 유교 덕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려는 아예 도병마사 식목도금이라는 그죠? 제추회의 좀 높으신 분들의 모임이 따로 있고, 자, 중서문화성 하나로 묶었죠? 상서성 밑에 이병호형예고입니다. 병부가 다른 호부보다 더 위에 있죠, 그죠? 더 왼쪽에 있는 게 더 상급 부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파워가 더 세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이관팔성, 일본은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이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